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주말장 마무리는 좀 산뜻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044.6일 전일 대비 0.81%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상승을 이끌던 시총 상위주 바이오주들 좀 주춤하면서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여러 가지 미중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초반에 한 1% 정도 갭 상승하면서 네.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스몰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몰딜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약간 구체화가 됐죠. 그래서 네네네. 그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요일 날 협상을 더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냉각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좀 보였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오늘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네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류호 부총리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류호 부총리는 이제 이 무역 분쟁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이제 책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네. 사실상 보면은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여기 이제 트럼프와 이제 류호 부총리가 만나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이 좀 있을 거냐면, 화웨이 쪽에서 이제 제재가 조금 완화될 것이다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화웨이 쪽은 이제 민감한 사항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약간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환율하고 네. 좀 관세하고 딜을 한다는 얘기, 그걸 이제 스몰딜로 네네네. 얘기를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겠다. 네네네. 대신에 대신에. 중국도 환율을 고정해라. 이거 7위안 네. 위쪽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려는 그렇죠.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이 7위안 위쪽으로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주니까 환율을 네. 계속 상승시키니까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무력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열받아서 파월을 더 압박하고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같이 맞받아치고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환율만 고정시키면 우리가 관세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안 올리게 되면 너희들도 7위안을 무조건 고정시켜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세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네네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제 계속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좀 악화가 됐을 경우에 이 네네. 관세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국 기업들은 이제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환율을 더 올릴 수 없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되면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환율을 더 올릴 수 없으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계속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미국의 어떤 속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외화를 쓰기는 싫은데 네네.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상을 빨리 끝내야지 너희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협상은 이 스몰 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은 잡았기 때문에 해결은 될 것이다 볼 수 있겠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적재산권인데 그걸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얘기가 없네요. 네, 류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언급 자체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서 또 파토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몰딜 쪽으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네.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실제적으로 지금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30%로 관세가 올라가는 네, 상황이 15일부터 되니까, 네. 네네, 15일부터 돼버리니까 지금 일단은 작게라도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스몰 딜이라도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더 격화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마련해 놓는 거니까 시장이 좀 호재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뭐 스몰 딜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 또 향후에 또 지켜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뭐 한 단계라도 진전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시장은 호재죠. 그래서 뭐 충분히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이해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우존스라든지 시총 나스닥이라든지 모든 주가 지수 상승을 했었고 중국도 지금 휴식을 취하고 와서 국경주를 잘 쉬고 와서 연 3일째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미국과 중국의 하여튼 뭐 일단락되는 미봉책이라도 일단락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라는 얘기죠. 코스닥이 지금 오늘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좀 과열된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많이 진행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네네네. 뭐 종목 자체를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흐름 정도를 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HLB라든지 신라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세 기업이죠. 이 세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홀딩 전략을 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면은 이 종목이 지금 그 임상의 결과를 손바닥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 즉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더 빠질 거라 생각하고 공매도 친 세력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손해를 많이 보게 돼서 환매를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공매도 환매가 됐다는 것은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 매수와 같이 섞여가지고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매수 세력에다가 환매 세력까지 같이 들어가지고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매수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슈를 통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이 다 끝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보통 어제 빠르면 이제 그저께 8일 오후 정도나 아니면 10일 정도에 매도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적당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확하게 찝어드린 것 같은데 18,000원.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8,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17,950원까지 갔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시황을 통해서 또 이런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매도 의견은 또 단기적으로 매도를 보자는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이제는 이제 뭐 장기적 패턴에서는 이제 임상 결과가 뒤집어지든 아니면은 뭐 흐름 자체가 바뀌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 단기적 상태에서 악재가 호재로 바뀐 상태 또 뭐 없던 기대감이 생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와그르르 하고 몰려 들어온 상태.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변동폭이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신라젠도 11%, 뭐 헬릭스미스도 10% 가까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고점 대비하면은 이게 15%, 뭐 옛날로 치면은 하한가 한방 정도 수준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20% 넘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매매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이게 결과를 뒤집었다 엎었다. 지금 뒤집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진짜일까? 뭐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 의심하는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쳐서 즉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면 주가가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빠지지 않고 그런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좀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는 충분히 챙기셨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수익 실현은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뭐 HLB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종고종고에 다 올라와 그랬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손해 보신 분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지난번에 손절 매도해서 털어버리신 분들 아니시면은 손해 보신 분도 없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관망을 좀 하시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단기적인 그 시세 차익을 노리셨던 분들은 잘 이제 나오시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 네. 개인들이 또 개인 투자 뒤늦게 또 들어가서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맞아보자 이렇게 해서 또 뒤늦게 네.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꼭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뒤늦게 들어가면 항상 먹을 네. 게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네네. 잔치 다 끝난 다음에 가면은 뭐 먹겠습니까? 찌끄레기 먹고, 재수 없으면 거기 설거지도 도와주고 나왔어요. 네. 설거지까지 항상, 하시면 항상 안 되겠죠. 조심하세요. 네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그 뉴스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있었던 내용이죠. 펀드 때문에 네. 손해를 많이 보셨던 파생 상품으로 DLS, 최근에 네. 이제 DLS, DLF라든지 뭐 해지 펀드 같은 것들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원금 손실을 거의 뭐 대부분 다 보고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한 터라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네. 제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펀드 리콜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네. DLS, DLF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제 환매, 네네. 상품 환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요거- 우리나라 네. 1위 해지 펀드 기업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은 뭐 6천억 정도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뒤에 싸잡아져 있는 걸 다 합치게 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았는데 지금 네. 결국 어마- 판매 중단을 한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동성 네. 문제 때문에 환매 음. 중단을 하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되면은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 금감원장도 뭐 좋다. 음.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네.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을 때 음. 이것을 이제 그 소송을 건다거나 뭔가 네네. 그 클레임을 걸었을 때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상품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즉 불량품을 팔았기 때문에 다시 새 걸로 바꿔주거나 네네.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는 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펀드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네네.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보험을 하나 들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 네, 이 사람이 저한테 제대로 된 설명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실에다가 네. 크렘을 넣었죠. 네. 이 사람이 상품 설명할 때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아니더라. 그랬더니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서류가 날라와요. 네네네. 그래서 사인해줬더니 그냥 전 금액, 그 납부했던 전 금액을 다 돌려받았어요. 잘 되시는 네.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항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이제 그 많이 교육이 됐었고 또 그 네네. 당시에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불안전 판매가 좀 있다는 게 참 애매한 얘기죠. 그러니까 서류상에서는 완벽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네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이게 네네네. 성식적입니다. 근데 서류상은 완벽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전부 다 이제 그 불안전 판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접하게 된다라면 네네. 여기서는 이제 은행이나 또는 이 증권사가 또는 이제 판매사가 책임을 지고 다시 돈을 돌려주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펀드를 다시 되사서 네 다시 갚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네, 다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게 펀드라는 것이 여기 이제 뭐 자산운용에서 이제 사모펀드를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네네네. 각 증권사에서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A 증권사에서는 잘 팔았는데 네네네. B 증권사, C 증권사에서는 불안전 판매를 했어요. 제대로 설명하지 그래갖고 않고. 예. 그럼 이제 똑같은 상품인데 그냥 한꺼번에 다 손해를 보니까 A 네. 증권사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네요. 우리는 네네. 뭐 완전 판매라서 손해 그 보전을 못 받고 네네. 저 사람들은 불안전 판매라서 손해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이런-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거고요. 네네. 또 그 불안전 판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렇죠. 네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그냥 말로만 속닥거릴 수 있잖아요. 저녁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식당에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뭐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맨날 녹음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음. 식으로 이제 그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음.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네, 쉽게 도입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이미 이제 근데 시장에 이걸 도입하고 있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4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벌써 하고 있는 네네. 제도군요. 네네. 네네. 미래에셋하고 신한금융, 하나금융, 음. 하나투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펀드 리콜 제도가 아니라 음. 그거 좀 비슷하게 네, 좀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피해액에 네네.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 거죠. 예, 그런 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음. 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돈이라는 것은 네네네. 스스로 보호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남이 네.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 돈은 내가 보호하고 네. 내가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을 좀 그렇죠. 꼼꼼히 따지신다면 최소한의 어차피 투자는 위험에 돈을 리스크를 노출을 시키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요번에 이제 발생했던 DSTF로 원금이 거의 100%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투자라는 게 항상 그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수익을 얻어오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대부분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되시면은 다시 회생 불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그렇죠. 주식 투자나 펀드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찾아보면 그런 제도적 보안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좀 주춤해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 제도적으로 펀드 상품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신 분들, 펀드 리콜 제도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주식 투자, 그리고 항상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요. 항상 부자빠님 얘기하시는 것에는 주식시장에 속임수가 판을 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주식시장은 속임수가 판을 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주식시장을 하면 네. 속임수가 판을 친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속임수가 판을 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